철도노조 파업으로 포항공단 물류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포항시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운송 방식을 철도에서 육상과 해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의회가 7대 후반기 첫 시정 질의를 갖고 낭비성 행사 경비 절감 방안과 형산강 협착부 확장 공사의 피해 대책 등을 다졌습니다. 오늘 영덕에서 장사 상륙작전 기념식이 열렸지만 복원이 추진돼 온 상륙함 문산호는 안전에 문제가 생겨 개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도노조 파업으로 포항공단의 물류와 지역 승객 수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운송 방식을 철도에서 육상과 해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공단의 철강 제품과 원료를 주로 운송하는 포항 계동역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시작되면서 화물열차 운행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루 14차례 오가던 화물열차가 지금은 6차례만 화물을 운송해 운행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화물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곳 계동역에는 운송하지 못한 철강 제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철강 제품을 운송하는 역으로서 들어오는 물량보다 나가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물류 발송하는데 많은 차질을 갖고 있습니다. 철도 파업에 따라 포스코는 당장 물류 차질은 없지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루 1000여 톤의 철강 제품과 500여 톤의 원료를 철도로 운송하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현재 포스코는 원료 수급, 제품 출하 등에 전혀 영향이 없는 상황이나 장기화될 경우 육송, 해송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승객 열차의 경우 포항 서울 간 KTX는 평소대로 운행하고 있지만 포항 동대 구간 무궁화호는 4편 중 2편만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지역 식당과 골프장 등 관련 업계에서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값비싼 식사 접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일부 고급 식당들은 이미 업종을 변경했거나 저렴한 메뉴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골프장에는 예약이 폭주하는 가을철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와는 다르게 주말과 휴일 예약이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는 선물 세트 가격이 5만 원을 넘지 않도록 소포장을 확대하는 한편 상품권도 고액권보다는 5만 원짜리 소액권 발행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포스코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설 허가를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청정 지역인 포항에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은 안 된다는 관점으로 정부 차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500메가와트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던 포스코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7대 후반기 첫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낭비성 행사 축제 경비를 줄이는 방안과 형산강 협착부 확장 시 피해 대책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박경열 의원은 행사 축제 경비 증가와 민간 이전 보조금 과다 집행으로 지난 2014년과 올해 167억 원의 지방 교부세를 적게 받았으면서도 올해도 지방 보조금 편성 한도를 32억 원이나 초과해 2년 뒤 교부세 페널티가 예상된다며 정책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행사 축제 경비와 지방 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킬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향후 세출 재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항시는 민간 보조 사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낭비성 행사도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편성되는 행사 축제 경비 총 한도는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지침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형산강 프로젝트의 지향점이 뚜렷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포항 경주 경계인 협착부를 확장하면 포항 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협착부 개선 후에 빨라진 상류 흐름, 유속 흐름이 느려진 하류가 뒤엉킨다면
어떤 재해가 발생할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포항시는 부산국토관리청 확인 결과 협착부가 확장되어도 제방에 여유가 있어 시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류 구간의 제방은 200년도 빈도 홍수기와 유유기를 모두 만족하는 수준으로 검토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또 영일만 해수욕장의 악취 대책을 묻는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하수 처리 시설이 증설되는 오는 2019년에야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가 소형 항공사인 가칭 포항에어 사업 파트너 모집 공고를 하고 지역 항공사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사업 설명회 참석 희망업체를 접수받아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일시와 장소를 개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사업 파트너와 함께 초기 자본금 100억 원을 들여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 2대로 포항 김포, 포항 제주 노선을 운영하고 그 뒤 포항 인천 노선과 포항 울릉 노선 등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현재 1개 업체가 사업 제안을 했고 2-3개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지역 항공사를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리에 이끌었던 장사 상륙작전을 이제는 많이 아실 텐데요. 영덕 현지에서 장사 상륙작전 기념식이 열렸는데 정작 당시 상륙함인 문산호는 복원 실패로 개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존 용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덕 장사 상륙작전 전승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하루 앞둔 1950년 9월 14일에 감행된 작전에는 참전병 772명 가운데 600여 명이 10대 후반의 학도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139명이 전사하고 39명은 구조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자 8순의 학도병들은 당시 상륙함으로 복원 중인 문산호에 올랐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예산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볼 때 강제무량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요. 국가에서 나한테 해준 거. 하지만 선체 상층부 벽체에 틈이 생기고 선상의 강철판도 곳곳이 갈라져 감회는 금세 실망감으로 바뀝니다. 내가 볼 때는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 국고만 손실되는 게 아니라 이랬으면 좋겠네요. 2012년부터 309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3월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문산호 복원은 국가보훈처 사업이지만 영덕군이 맡아 안전상 문제가 생기다 보니 1년 반이 넘도록 개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추가로 5천만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보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베이 뒷부분에 휨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휨 현상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강구조학회 용역을 해놨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12월 말에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개관 준비를 착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공사로 좌초 위기에 놓인 문산호가 보강이 마무리돼 개관되더라도 전시 내용물의 콘텐츠 보강과 운영비 마련 등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올 연말 개통 예정인 동서 사축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가 대부분 공사를 마무리하고 부대시설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과의 이동 시간이 50분 이상 단축될 뿐 아니라 서해안과도 연결이 쉬워져 경북 동해안과 북부 지역의 관광산업과 유통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인근 지자체는 구간별 고속도로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공사로 인해 파손된 도로나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을 고속도로 준공 이전에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4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건물이 약하게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후 규모 1.5 이상의 여진이 440여 차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관광업계가 지진으로 위축된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 등 관련 기관과 업체들은 오늘 경주시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숙박업소와 관광지 요금을 10에서 50% 할인하고 도로공사, 코레일과 고속도로 통행료와 KTX 승차권 할인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여행업체의 경주 관광 정상화를 위한 협조문을 보내기로 했고 최양식 경주시장은 피해 지역 읍면동을 돌며 신속한 복구 방안을 설명하는 등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진에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대응 요령 리플릿을 제작해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일본 도쿄 지진 대응 매뉴얼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만든 리플릿에는 지진 규모에 따른 행동 요령이 담겨 있습니다. 경주시는 또 읍면동별로 공원과 운동장, 공터 등 대피소 158곳을 지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지진 발생 때 공무원 1000여 명을 배치해 대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이번 지진 이후 교내 건물의 안전 진단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강의실 등에 한글과 외국어로 된 대피 요령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지진 피해 심리진료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이 재난 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진 대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 시행합니다. 재난 안전 기본 교육 및 실습 교육 과정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이달부터 모든 교육 과정에 재난 대응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주 지진 피해 지역을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해 교육생들에게 복구 지원 활동과 주민 공감 체험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점점 더 떨어져 내일은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경북 남부부터 시작된 비는 북쪽으로 확대됐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도 조금 강하게 불면서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참 많이 떨어졌는데요. 내일은 더 내려가면서 한낮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21도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정도의 기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서 반소매 입으시면 조금 쌀쌀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 비가 그친 뒤 흐린 하늘을 보이다가요. 비는 일요일까지 다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울진이 20도, 영덕과 포항, 경주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만 끼겠습니다. 기온은 낮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15도, 독도 17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가 18도, 독도 20도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동해상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맑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의 시행일인 오늘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한수원 경주본사에서 반부패 청렴 협약을 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앞으로 부정청탁을 하지 않고 반부패 청렴 운동을 확산시키며 청렴 교육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민관의 청렴 협약이 경북의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공사장 등을 돌아다니며 업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모 신문기자 53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7살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포항 공사장과 골재 채취 현장을 돌아다니며 불법이 있어 기사를 쓰겠다며 관계자들을 협박해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는 골재 운반에 지인 트럭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이권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명재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짝퉁 밀 수출입 건수는 3,088건에 적발액은 3조 2,400여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 금액은 시계류가 9,800여억 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가방, 비아그라류 순이었습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금액의 9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밀수는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라며 휴대폰과 우편문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실종된 아동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전국에서 225명의 실종 아동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 14명, 경북에서는 9명의 실종 아동의 행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포항 대도초등학교 고학년생들로 구성된 한섬 희망봉사단이 오늘 포항 영암 경로당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만든 천연비누를 어르신들께 전달하고 악기 연주와 마술, 노래 등 평소에 연습한 다양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대도초 봉사단은 봉사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 교육기관에서 기초교육을 받았으며 한 달에 한 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경상북도에서 90여 개의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오늘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10월 1일과 2일 제3회 포항문화축제, 10월 6일과 7일 2016 영양 밤하늘 별빛 인문기행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7일부터 4일간 제10회 칠포 재즈 페스티벌, 청도 세계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과 반시축제, 상주 이야기 축제 등 10월에만 90여 개의 문화예술 체험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지진 피해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된 경주에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15개의 국제 국내 행사도 펼쳐집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고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0.0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